이게 진짜 지금 정말 저는 이 사건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정말 궁금해요. 네. 이 전남 그, 전남 무안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종 17일 만에 발견됐습니다. 영암호에서 물에 빠진 채로 발견이 된 건데요.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겁니다. 실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남성,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이 체포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여성의 얼굴은 지금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는데요. 신체적 특징, 또 옷이 같다는 이유로 이 여성이 맞다고 경찰은 판단을 했고 이후에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이 여성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경찰은 이 60대 남성을 체포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지난달 17일 여성 가족의 미 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서 지난달 24일 전남 담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남성은 체포 전까지 지인들 만나고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의 설명입니다. 자, 지금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을 했는데요. 해당 숙박업소 그 CCTV를 보면 두 사람이 이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고 또 2시간 뒤에 이 남성 혼자 사람 크기의 침낭을 양팔로 감싸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좀 밀어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자, 경찰은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입실할 당시에는 이 침낭을 가지고 객실에 들어가지 않았고요. 투숙하고 10분 후에 남성이 차에서 가져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이 여성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한 번씩 좀 풀어보죠. 자,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. 그리고 잠시 후에 60대 남성이 사람 크기의 침낭을 혼자 짊어지고 나왔다. 자, 소장님, 그럼 두 사람은 무슨 관계였습니까? 네,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같은 직장에서 잠깐 같이 일했다.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졌어요.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사건 현장 들어오면서 직전에 안 게 이 남성이 남편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좀 연결이 된 인물이에요. 근데 이 여성하고도 피해자하고도 가끔 안부를 전하고 정도로 이제 가까운 사이였다.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도 연락을 하지만 여성의 남편의 스승이기도 하니까 정말 잘 모르겠는 거죠. 예. 정말 친한 스승인지 아니면 우연히 알고 보니까 스승인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남성은 시신이 발견된 후에 난 살해한 적도 없고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상당히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. 자, 송 기자. 네.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여성의 남편의 스승이 60대 남성, 이 지금 피의자라는 건데 자기 제자의 부인과 숙박업소에 갈 일이 이거 뭐죠?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돼서. 네, 그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왜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지금 나갈 때 이 피해 여성이 말했던 것은 돈을 남편에게 받아서 나갔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부동산, 광주에 괜찮은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하니까 이제 2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현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고 집을 나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그날 당일에 이 남성, 60대 남성을 만났고요. 이후에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남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. 돌연 헤어지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. 남편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요. 경찰은 이 동선이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데다가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그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범인이 맞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렇습니다. 헤어지자. 자, 거액의 현금을 남편에게서 받았습니다. 이 피해자 여성이. 자,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편지를 남겼다. 네, 그러니까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아직 알 수가 없는 예. 사건이에요. 왜냐하면 일단은 헤어지자라는 편지가 나왔습니다. 5통이 발견됐는데 3통은 살해되기 직전에 보냈어요. 우편으로 보냈고 2통은 시신에서 발견이 됐거든요. 근데 이게 왜 너무 이상하냐면 일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남편하고 연락을 잘 주고받았고요. 그리고 이 2억 2천이라는 현금도 남편이 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예.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요즘 누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나요?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했던 것도 이상하고 그 현금을 여성의 몸으로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갖고 다닌 것도 이상하고 남편하고 연락 잘 주고받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는 편지도 그러니까. 이상합니다. 예.
그러니까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의구심이 뭐 한두 군데 대목에서 지금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그 헤어지자는 편지를 정말 본인이 쓴 게 맞을까? 그러니까요.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경찰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필적 감정을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박 소장님이 잘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이고요. 그럼요. 이걸 자신들이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마련한 돈이라고 해요. 그러면 사실상 일반적인 가정에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.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. 또 게다가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편지에 썼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해갖고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으니까 그 돈을 믿고 맡겼을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근데 갑자기 편지로 헤어지자고 한다? 굉장히 이상합니다. 혹시라도 이 지금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뭐 강요를 해서 쓴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아마 추가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그 2억 2천만 원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 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. 지금 경찰도 지금 저희도 정황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야, 이 돈에 결국 실마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. 경찰은 여성이 가져간 2억 2천만 원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편에게 가져간 현금 일부는 좀 투자한 정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성에게 그 돈을 줬는가 이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리 좀 해달라.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. 그러시는데 그 경찰도 지금 헷갈리겠어요, 지금. 응? 어떻습니까? 송 기자. 네네. 경찰은 지금 뭐 혐의 입증에는 난항을 겪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혐의 입증은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거다. 근데 지금 난항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. 이제 범행을 전혀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뭐 전혀 모르겠다. 피의자가? 전혀 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뭐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다만 지금 그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요. 그러니까 뭐 물에 빠진 채 발견됐지만 사인이 뭔지를 따져보고 있는 거고요. 이 편지에 적힌 필적을 조회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쓴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남성이 혹시 써서 여성이 쓴 것처럼 혹시 넣어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양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돈이 좀 결국 돈의 흐름에서 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찾아내야 이 그 동기 같은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본인이 피의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좌 추적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